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포르쉐 911 997 후기형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8월 7일 작업한 후륜 작업을 파트 1, 그리고 8월 20일 작업한 전륜 작업 영상을 파트 2로 나누어 올려보려고 합니다. 한 영상으로 만들자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작업을 2일로 나누어 한 것은 주문한 부품의 도착일이 너무 차이가 나기도 했고, 저의 작업 스킬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자가정비를 권유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자가정비는 차량 안전을 저해하고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계신 911은 올해 2분기쯤에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개를 따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할 때부터 브레이크 디스크는 교환 시기가 다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가져오자마자 부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911 브레이크 디스크는 세브로라는 브랜드가 OEM입니다. 국내 정식 수입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샵에서 사용되는 것이 확인은 되지만 현직 정비사가 아닌 저로서는 부품 수급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은 후륜 뿐이었고요. 그나마 브렘보 제품이었습니다. 전륜은 국내 부품회사를 통해 직구했고, 똑같은 브렘보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주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TRW 브랜드로 변경되었습니다. 911용 순정 디스크는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디스크 내부 베인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주문한 후륜 브렘보 디스크는 품번이 같은 것이 2개 배송돼서 확인해 보니까 브렘보 자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이 방향성을 없애고 좌우 구분 없이 2개를 세트로 판매하더라고요. 제품 설명에는 이걸 PVT 벤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더 나은 힛 디서페이션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전륜 디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이 정보를 몰랐던 것 같고, 똑같은 품번을 2개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저에게 아직 방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TRW 제품을 추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알아보던 중 일부 국내 포르쉐 전문 정비사분들의 블로그에서 브렘보를 추천하지 않고 되도록 세브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용 후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 브렘보 디스크의 경우 국내 재고가 있어서 금방 배송이 됐고, 전륜 디스크가 도착하기 몇 주 전에 먼저 작업했습니다. 작업 시간은 여유를 많이 고려해서 4시간을 예약하고 작업했습니다. 자가 정비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유를 많이 주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작업을 하기에 앞서 포르쉐 정비 매뉴얼을 구해 정독해 주고요. 관련된 유튜브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자가 정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정비 과정 중 특이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의 정비 순서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때도 많고, 필요한 공구를 챙겨오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본 건데, 정비 시작 전 공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해서 어려운 작업일수록 이 방법을 이용할 것 같네요. 사용 공구는 19mm 휠 볼트 복스, 십자 드라이버, 망치, WD-40, 펀치, 파트 클리너, 10mm 육각 비트, 라쳇 렌치, 토크 렌치, 브레이커바 등입니다. 먼저 작업한 후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업도 후륜이 좀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디스크가 휠 허브에 쩔어붙지도 않고 손으로 잘 분리가 됐습니다. 전륜의 경우 좀 애를 먹었는데 파트 2에 보시게 될 겁니다.
휠을 제거하고 나면 브레이크 디스크를 휠 허브에 고정하고 있는 고정 볼트가 잘 풀리는지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드라이버만으로 잘 풀렸는데 적당히 힘을 주어도 잘 안 풀릴 경우에는 볼트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임팩 드라이버와 윤활제 등을 이용하여 신중히 풀어줘야 됩니다. 볼트가 부러질 경우는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은 패드를 분리해줬습니다. 저의 경우 패드가 디스크를 파고 들어갈 만큼 마모가 진행된 상태여서 패드를 분리하지 않으면 캘리퍼가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 있기에 패드를 분리해줬습니다. 먼저 디스크 뒤편에 패드 웨어 센서 커넥터를 분리해주고요. 패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패드를 안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스프링과 스프링의 위치를 고정하고 장력을 만들어주는 고정바가 빠지지 않게 하는 핀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핀은 노즈 플라이어 등으로 잡고 당겨주면 쉽게 빠집니다. 고정바는 판 스프링에 의해 힘을 받고 있어서 펀치로 치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힘이 세서 판 스프링을 손가락으로 눌러줄 수 있다면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조립할 때는 이게 되더라고요. 고정바는 조립 전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 줬습니다. 패드는 조금 벌려주어야 쉽게 빠집니다. 뒷브레이크는 손으로 은근히 힘을 주면 잘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패드를 분리할 수 있고요. 브랜드는 AT 제품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캘리퍼 분리로 넘어갑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두 개의 10mm 육각비트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캘리퍼 안쪽에 센서 와이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분리한 후에 캘리퍼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굵은 집 타일을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길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퍼까지 걸어주고 나면 디스크 분리 준비가 끝납니다. 아까 풀어 놓았던 디스크 고정 볼트를 마저 풀어주고 디스크를 분리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슈 때문에 디스크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손으로만 당겨도 쉽게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슈가 걸릴 경우는 휠 볼트 구멍을 통해서 브레이크 슈 조정 나사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안쪽으로 엄청난 분진이 나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진지하게 브레이크 분진을 청소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파킹 브레이크 내부, 힛쉴드, 휠 허브 등 할 수 있는 분진을 제거해보고 파트 클리너로 세척도 해줬습니다. 언제 휠을 제거하고 휠 하우스 안쪽을 말끔하게 세차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는 않네요.
새로운 디스크를 준비합니다. 브렘보 제품은 좌우 구분이 없어서 동일한 품번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베인이 방향성은 없지만 더 뛰어난 냉각 성능을 자랑하고 타공 구멍을 통한 크랙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브 쪽이나 베인 안쪽은 페인트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메탈릭 그레이 색인데 TRW에 비해 베인 안쪽까지도 도색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는 부품 주문할 때 정품을 구매해 놓은 것을 썼습니다. 브렘보는 디스크에 고정 볼트가 동봉되어 있는데 정품이 표면 처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정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잠금 토크는 10Nm입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조립은 항상 분해의 역순입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 토크는 85Nm입니다.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하여 작업을 마쳐줍니다. 브레이크 작업 시 주의할 점이
오늘같이 패드를 분리 조립하고 나면 패드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브레이크를 밟을 때 페달이 쑥 들어가기만 하고 담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다시 움직이기 전에 페달 담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 1을 마무리하고요. 금방 파트 2를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